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머신 비전 솔루션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공급하는 엠비전에서 솔루션 제품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번 그 전시회에 출품한 1MHz 초고속 TDI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 최초로 저희가 이제 출시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서 AOI 검사 광학계를 어떻게 솔루션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설명드릴 솔루션의 메인 핵심 그 카메라는 TDI라는 카메라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뭐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다 관심 있고 잘 아실 것 같고요. 활용하시고. 근데 TDI 라인 스캔 카메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해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TDI 카메라를 소개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DI 카메라는 타임 딜레이 앤 인티그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여러 개의 라인 스캔 센서를 한 센서로 두고 있어서 여러 개의 라인 스캔 센서를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계속해서 누적시키는 적분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림에 보시면 하나의 라인 가지고 쭉 스캔을 복사기 스캐너처럼 하나의 라인 가지고 스캔을 하면 이제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한 줄이 계속해서 중첩이 돼서 근데 한 줄이 빨리 지나가면 노출 시간이 짧죠. 그래서 빠르게 넓은 면적을 스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노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영상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라인 스캔을 여러 개를 이제 중첩시켜서 센서로 가지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여러 개의 라인이 계속해서 같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것들 시차를 두고 다 합치게 되면 10개의 센서가 있으면 10번 노출을 10번 하는 거니까 감도가 단순하게 보면 10배가 되겠죠. 100개의 어레이를 붙여놓으면 감도가 단순하게는 100배가 될 겁니다. 물론 이게 전자회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와 또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100개의 라인이 있다고 100배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의 감도가 높아지면서 감도가 높아지면은 노출 시간을 더 짧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더 빠르게 스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스캔 카메라, 라인 스캔 카메라가 있는데 라인 스캔 카메라가 대면적에 좋다. 그런데 라인 스캔 카메라로 대면적을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조명이나 감도가 부족하더라. 그런 경우에는 이제 TDI 라인 스캔 카메라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밑에 그림에 요약이 되어 있죠. 대용량의 이미지를 한 번의 스캔으로 더 밝고 더 빠르게 같은 말인데 더 밝게 더 빠르게는 TDI라는 그 기법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 영상을 계속해서 합산하는 거라서 원래 이게 CCD TDI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TDI 개념이 CCD 센서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CCD는 차지 커플드라서 이제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지가 계속해서 차지를 넘기면 되거든요. 전화를 넘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CCD 센서 기술이 CCD에서 CMOS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타임 도메인이 아니라 차지 도메인이라고 해서 CMOS인데 CCD처럼 차지를 계속해서 넘기면서 합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것을 뭐 센서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CCD 기술과 CMOS 기술을 합쳐졌다고 해서 하이브리드 TDI라 CMOS TDI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저희는 그거를 이제 차지 도메인 CMOS TDI, CMOS인데 차지 관점에서 이제 이것을 동작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TDI 센서도 다 CMOS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CMOS TDI로 만들어져 있고요. 옆에 그 오른편 하단에 보시면 간단한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그러면 보통 우리가 흔히 핸드폰이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프레임 센서 또는 에어 스캔 카메라 대비 TDI 라인 스캔 카메라를 어떨 때 좀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실제로 지금도 국내 대기업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뭐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까? 스루프 관점에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현재 그 마켓에서 우리가 여기 전시 둘러보시면 실제로 지금 구매 가능한 양산되고 있는 카메라 중에 가장 글로벌 셔터, 가장 해상도가 높은 센서는 152메가입니다. G픽셀 센서인데요. 가로 해상도가 16K죠. 16K by 9K인데, 저희가 가지고 이번에 출시한 TDI 카메라는 똑같이 가로 해상도가 16K입니다. 그럼 똑같은 가로 해상도 16K의 가장 높은 해상도인 152메가 에어리 스캔 카메라 대비 저희 가장 빠른 16K 1MHz TDI 카메라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스루풋이 밴드위스 2.3GB/s 대비 16GB/s 그러면 대략 한 8배 정도 되죠.
한 7배, 8배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더 스루풋이,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많은 이미지를 찍을 수 있다. 이제 더 그러면 더 고속으로나 더 카메라 대수를 줄이거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루풋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리고 또 이게 뭐 글라스라든가 반도체 웨이퍼라든가 이런 그 대면적을 할 때는 TDI 란스캔 카메라를 쓰는 거지, 스루풋 입장에서 압도적으로 더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OI는 뭐냐? 이게 약간 좀 여기서 다 전문가들이실 거라서 좀 이제 뭐 왜 이런 걸 설명하냐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좀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OI는 사실은 자동 광학 검사 장치라고 해서 카메라를 이용한 모든 검사 장비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AOI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업계에서는 AOI라고 하면 아무래도 평판이나 PCB 기판 또는 디스플레이 기판 또 반도체 기판 이런 것들의 표면을 광학으로 하는 광학 장치로 해서 검사하는 그런 약간은 좀 협의의 검사 장비를 보통 AOI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OI 장비에서는 주로 오픈쇼트, 패턴 검사나 오픈쇼트 같은 패턴 검사 또는 글라스 위에 표면에 있는 파티클, 스크래치, 칩 같은 크랙 같은 것들을 검사하는, 그 표면에 코스메틱 불량을 검사하거나 표면에 만들어진 부품의 실장, 뭐 이렇게 리드 프레임 같은 것도 검사하거나 그 표면의 상태를 결국은 검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AOI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PCB 기판의 베어 PCB거나 또는 실장된 SMT PCB 또는 디스플레이 OLED, LCD, 뭐 레도스, 올레도스 이런 디스플레이 평판 또는 반도체도 웨이퍼가 평판이죠. 예, 뭐 미세하게는 이제 뭐 표면이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AOI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제조 현장에서 설비라는 것은 택타임이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이 AOI에 대체적으로 가장 적합한, 이제 스루풋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TDI 카메라이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 TDI 카메라를 이용한 AOI 솔루션을 엠비전 창업 이래로 꾸준하게 이제 제안하고 실제로 아인 현장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TDI면 빠르고 감도 좋지 요거 하나가 다였는데요. CCD TDI 시절에. 근데 지금은 이제 CMOS TDI가 되면서 훨씬 더 기능이 다양해지고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됐습니다. 이런 기능들의 장점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칼라 TDI도 이제는 꽤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CCTDI에서는 생각 못했던 이제 칼라 어레이도 가능하게 됐고요. 해상도도 더 넓혀질 수 있게 됐고, 이 모든 것들이 CMOS TDI로 가면서 이제 쉽게 좀 이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할 만한 그런 것들로 개발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R도 구현이 되고요. 요즘은 또 워낙 고속으로 가다 보니까 인터페이스도 다 이제 파이버로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많이 이제 진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더 싸게 만들 수도 있고요. 더 빠르게 만들 수도 있고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계속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검사 장비를 기획하거나 도입을 검토하시거나 개발을 검토를 하실 때 좀 더 편한 마음으로 TDI 카메라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제 엠비전에서 공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TDI 솔루션을 쭉 간단하게 좀 정리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제 투 채널 트루 HDR이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실제적으로 밝은 이미지, 어두운 이미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뭐 그 두 번 찍어서 밝고 어둡고가 아니라 이제 원 스캔으로 트루 HD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트루 컬러 또는 이제 UV나 NIR 쪽도 감도가 되는 그런 TDI 카메라도 있고요. 이제 16K는 가장 그 픽셀이 많은 가장 큰 센서인데 꼭 16K만 있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4K, 8K, 9K, 13K, 16K, 32K 다양한 해상도가 있어서 용도에 맞게 할 수 있고 속도도 뭐 많은 경우에는 가장 크고 가장 빠른 걸 원하지만 또 항상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속도의 모델들이 뭐 당연하지만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라인업들이 있는데요. 뭐 보시고 뭐 종류가 많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제가 여기 모델 리스트에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BSI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핸드폰에 있는 시모스 센서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은 BSI 센서들입니다. BSI의 가장 큰 특징은
감도가 훨씬 뛰어나거든요. 반대 개념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만든 것들은 반대 개념으로 FSI라고 합니다. 그 프론트 사이드 일루미네이티드고요. OLED도 이렇게 양쪽 방향이 다 있죠. 그리고 BSI는 이제 백 사이드 일루미네이티드 약자인데, 그래서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장비에서 요구되는 사양들이 좀 더 디맨딩, 이렇게 좀 더 좀 챌린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려지고 조명 조건이 어려지고 있다 보니까 또 빨리 가려면 감도가 중요하고 빨리 스캔하려면. 그래서 상당수의 새로운 TDI 센서 카메라들이 이제 BSI 기반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고요. 에어 스캔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BSI는 공정상 뒤에 잠깐 나오겠지만 공정상 훨씬 더 픽셀 설계도 어렵고 이렇게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모든 센서 카메라를 BS를 할 수는 없고 꼭 고감도가 필요한 또는 UV 감도가 필요한 쪽에서는 이제 BSI, 이 TDI 센서 또는 이제 에어 센서를 쓰게 되고요. 우리 핸드폰은 한번 만들면 몇 천만 대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돼서 핸드폰 카메라는 다 BSI로 만들어지는데 머신비전 카메라는 몇 천만 대가 아니라 몇 천 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라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일부 정말 고감도가 필요한 영역에서만 이제 BSI 방식의 카메라들이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의 TDI는 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TDI 카메라의 한 95% 정도는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텔레다인 발사라는 회사에서 캐나다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만든 TDI가 95% 정도의 마켓시ェ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 예전에 마켓시ェ어는 없지만 TDI 센서를 만드는 회사도 많아졌고 TDI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센서도 만들어지고 있고 카메라도 만들어지고 있고 일본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고 중국에서도 만들고 독일에서도 만들고 네덜란드에서도 만듭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기술 소개도 있지만 저희 또 솔루션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TDI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머신 비전에서 검사 장비를 만드는 것은 분량을 검출해 내야 되잖아요. 정밀하게 측정하거나 분량을 정밀하게 검출해내야 되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M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흔히 하는 말로는 쨍해야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컨트라스트가 좋아야 되죠. 백그라운드 대비 이제 내가 검출하려고 한 것이 선명한 엣지를 가지고 큰 컨트라스트, 명암비를 가지고 잘 도드라지게 보여야 이게 불량이구나, 이게 패턴이구나, 이거는 이제 배경이구나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MTF가 중요한데 우리 보통 MTF를 이야기하면 렌즈 MTF를 얘기를 많이 해요. 렌즈를 좋은 렌즈를 써야 되는 거죠. 맞는데 결국은 영상은 조명에서 물체를 딱 찍고 들어와서 렌즈를 통과해서 센서에 도달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컨버전 돼서 우리 이제 그 PC로 들어오잖아요. 디지털 이미지 저장이 됩니다. 결국은 조명부터 렌즈 그리고 센서까지 모든 과정에서 MTF가 잘 지켜져야 돼요. 첫 번째 선결 요건은 조명의 NA와 렌즈 NA가 잘 매칭이 돼야 되고요. 렌즈 MTF가 당연히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 렌즈와 또 센서 간의 궁합이 잘 맞아야 됩니다. 궁합이라고 하면 센서 MTF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 MTF라고 부르는데요. 이미지 센서의 MTF와 렌즈 MTF의 합의 그 함수가 시스템 MTF고, 그게 실제로 내가 화면에서 본 이미지가 선명하게 잘 보이네? 라는 것이 될 거고요. 이제 오늘은 카메라 중심으로 보면 카메라에서는 센서 MTF가 중요하고요. 그럼 센서 MTF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거냐? 똑같은 16K인데 똑같은 10메가 카메라인데 어떤 카메라는 MTF가 좋고 어떤 카메라는 MTF가 나쁜 거냐?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파처 MTF, 디퓨전 MTF, CTE MTF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아마 조금 살펴보시면 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자료로나 나중에 영상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센서 레벨에서도 이렇게 해서 픽셀 각각의 개구율이 넓어야 되고 이제 그 포톤이 들어와서 컨버전 될 때 그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이제 그 디퓨전 되는 노이즈가 적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반도체 기술인 거죠. 좋아야 되고 그리고 특히 TDI는 여러 개의 라인을 중첩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중첩시킬 때 노이즈가 낍니다. 차지가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차지가 중간에 새면 그게 다 노이즈거든요. 최대한 새지 않게 누수되지 않게 잘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CTE라는 차지 트랜스퍼 에피션시라는 또 다른 팩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팩터들을 사실은 이제 신경을 다 써야지
좋은 MTF의 TDI 센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좋은 MTF의 또 유니폼한 렌즈를 같이 결합했을 때, 또 거기에 잘 매칭이 되는 조명을 잘 설계를 했을 때 최적의 가장 밝고 가장 선명한 영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칼라 TDI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칼라 카메라면은 에어리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베어 필터를 쓰는 거냐, 3CCD냐 이런 얘기 하죠. 지금은 3CMOS. 3CMOS 쓰는 이유는 베어 필터를 쓰면 이제 그 스페이셜 프리퀀시가 떨어지니까 공간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3CCD, 3CMOS가 쓰고, 그래서 해상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컬러 퀄리티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좀 더 자연 색상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라인 스캔에서도 마찬가지로 베어 필터 쓰기도 하고, 또 코팅하는 필터 자체가 그 좌상단에 보시면 저게 가장 흔하게 쓰는 우리 RGB 필터의 스펙트럼 분포입니다. RGB가 겹치죠. 근데 저게 가장 우리 눈에는 자연스러운 이제 입니다. 우리 눈이 가장 가까운 자연스러운 색감을 표현하는 데는 이게 좋고요. 근데 우리가 인물 사진을 찍을 거면 이런 칼라 센서가 좋은데, 인물 사진 찍는 게 아니고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세한 노란색과 선명한 노란색을 구분해서 변색도 잡아야 되고, 그런 이제 색깔과 색깔의 구분이 선명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파장대가 다 겹치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이제 칼라 크로스톡이라고 하는데, 최대한 색 구분이 잘 되도록 칼라가 되어야지 이제 내가 칼라 검사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이 이게 거의 4년 넘게 개발을 했는데요. 다이크로 필터를 요 TDI 센서에 구현하는 거를 요 레시피 개발을 제 파트너랑 4년 넘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출시는 제가 3년 전에 이미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MF3라고 부르는데, 칼라 TDI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용도에 쓰면 따라서 정말 미세한 칼라의 변색, 칼라 좌표를 구분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이크로 필터라는 거가 적용된 에어리어 카메라가 됐든 TDI를 써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CCD, 3CMOS는 다 프리즘에 다이크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라인 스캔은 워낙 길기 때문에 이거를 프리즘으로 할 수는 거의 불가능해서 이제 다양한 코팅을 통해서 이것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픽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량이 많아지니까 판단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근데 무한정 16K, 20K, 30K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너무 커지죠. 센서가 너무 커지면 렌즈가 그렇게 커질 수 없으니까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이제 슈퍼 레졸루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소프트웨어가 좀 도와주는 거죠. 요즘은 다 이제 인공지능 안 도와주면 우리가 일을 잘 못하잖아요. 이제 얘는 완전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어레이를 하나를 추가해서 2개 어레이를 합산해서 16키 2개 어레이를 합산해서 32키 정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소프트웨어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폼 팩터는 여전히 16K인데 데이터는 32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배, 세로로까지 하면 4배의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옆으로 2배, 밑으로 2배, X 방향으로 2배, Y 방향으로 2배가 돼서 그만큼 4배의 더 정밀한 영상을, 똑같은 16K 카메라인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CMOS를 쓰면서 다양한 이런 기술들이 가미가 되면 어쨌거나 내가 원하는 검사의 목적을 좀 더 수월하게 좀 비용을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검사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술들이 TDI에 다양하게 있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SI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그 오른쪽에 그 감도 그래프, 이제 X축이 파장대입니다. 이제 빨간색이 가장 일반적인 CCD, CMOS 센서의 감도인데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CMOS, CCD 크게 다르지 않고요. 650 나노대 정도에서 피크 감도를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약간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면서 감도가 점점, 파장이 너무 길어지거나 파장이 너무 짧아지면 이제 감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일반적인 CCD, CMOS 센서는 400 나노미터로 가면 거의 감도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1000 나노 정도 넘어서는 NIR 정도 넘어서면은 또 감도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투과해버리거든요. 여기에서 딱 잡히는 게 아니라 투과해버린 거고, UV는 표면에서 죽고, IR은 투과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얘가 영상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BSI로 만들게 되면 이제 이게 훨씬 더 감도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그 장파 쪽에서는 어차피 투과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도가 많이 안 좋아지는데, 특히 숏 웨이브,
블루나 NUV 또는 딥UV 쪽으로 가면 훨씬 더 감도가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300나노 밑에 딥UV로 가게 되면 실리콘보다 그 위에 있는 글라스나 이런 쪽에서 다 반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특수한 코팅들이나 완전히 이제 소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나노 밑으로 넘어가는 MUV 또는 딥UV 또는 이제 EUV 이런 쪽에도 카메라를 센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그 텔레비전 발사에서는 그런 경우는 이제 특정 파장대를 특정해서 난 198을 찍겠다, 뭐 220을 찍겠다, 163을 찍겠다 이렇게 하면 특정 파장대의 물질 특성을 다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코팅과 소재와 글라스나 또는 글라스 말고 다른 소재를 써서 그쪽 그 한 특정 파장대만 감도가 최대되고 나머지는 다 노이즈이기 때문에 다 컷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우리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마켓에서 구할 수 있는 상용 카메라로는 그냥 일반 파란색 그래프 이제 BSI 그래서 NIR 감도도 조금 더 좋아지고 NUV 쪽 블루 쪽 감도는 훨씬 더 좋아지는 요 정도가 뭐 어디서 사든 저희 회사에서 사든 소니에서 사든 이 정도 감도가 얻을 수 있겠구나 보시면 되고요. 노란색처럼 300나노 밑에서 내가 특정 감도가 필요하다. 사실 반도체 웨이퍼 검사에서는 다 이런 쪽을 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다 이제 그 건 바이 건 이제 커스텀으로 개발해야 된다. 렌즈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센서도 그렇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BSI로 가면서 블루 쪽 감도가 훨씬 더 자유도가 많이 높아졌고 조명 쪽으로 이제 어려움이 많이 개선이 됐죠. 카메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그 사실은 작년 오늘 작년 3월 그 전시회 때 요 1메가헤르츠의 엔진을 샘플 간 만든 거 가지고 1메가 찍혀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개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찍힌 게 아니라 잘 찍히는 제가 이제 양산도 시작되고 실제로 국내 뭐 대기업 라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매우 초기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 베이스로 어떻게 AOI 모듈, OAI 솔루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TDI를 장비 개발하시는 분들이 쓰기를 좀 어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어레스 스캔 카메라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모든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탁 찍으면 딱 찍히잖아요. 근데 TDI 카메라는 특히 이렇게 쭉 이제 스캔하면서 찍어야 되는데 스캔해서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스캔하는 걸 다 합쳐서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흔들리면 흔들리는 것까지 합치면 이제 이미지 블러가 생기겠죠. 모션 블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캔하는 속도 그리고 진직도 이 모든 것들이 영상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TDI 쓰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1메가헤르츠면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러면 이 빠른 속도에 16K의 1메가헤르츠면은 16GB per second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을 거냐? 출력은 어떻게 할 거냐? 카메라는 FPGA는 그 용량을 감당 가능한 거냐? 케이블은 되는 거냐? 프레임그래버 보드는 되는 거냐? PC는 되는 거냐? 메모리는 되는 거냐? 나의 그 검출 알고리즘이 되는 거냐? 문제가 되게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한 4년 정도 개발했는데 그 하면서 중간에 이게 카메라 하나 빠른 거 잘 나왔다고 될 건 아닌 것 같다. 저희 앰비전의 모토는 서포팅 유어 비전 고객의 성공하도록 끝까지 도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우리 같이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빠른 카메라에 맞는 빠른 오토포커스, 또 빠른 카메라에 맞는 고배율의 렌즈, 그리고 빠르니까 노출 시간이 짧아질 거잖아요. 그럼 어두워지겠죠. 그러면 또 엄청 밝은 조명이 필요하고 또는 더 빠르게 스트로브를 해야 되는 또 빠른 스트로브도 필요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선물 세트로 준비했고, 저희 1층에 부스 가보시면 종합 선물 세트가 이렇게 실제로 동작하는 것을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인원이고요. 그래서 핸드 영상이 안 나와. 노이즈가 껴, 줄이 생겨. 그럼 어쨌든 앰비전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든 간에 케이블까지 저희가 다 같이 하니까 보드까지. 그래서 올인원으로 돼 있고 그 구성은 카메라, 오토포커스, 그리고 렌즈, 케이블, 보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짚어 넘어가면서 이런 식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런 것들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좀 생각하실 수 있게 간단히 설명하는 걸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특히 저희가 오늘 그 이번에 데모 나온 카메라는 이제 MMS라고 제가 이제 모델 이름을 붙였는데 멀티 모드 셀렉티브
이제 어떻게든 작고 빠르게 검사하고 싶을 때는 1메가헤르츠로 스캔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요즘 보니까 형광 검사 또는 NUV 검사 또는 NIR 검사 이제 파장대가 다양해지면서 그러면 파장대가 다양해지면서 아무리 LED가 좋아지고 밝아지고 하더라도 그 LED를 최대한 가장 높은 파워의 LED를 막 썼는데도 여전히 감도가 부족해서 저희 고객사 중에는 그 300kHz짜리 카메라를 들였는데 10kHz로 쓰시는 분도 있고 50kHz로 쓰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런 거죠. 예, 마스레트를 샀는데 시속 기아 1던 넣고 30km 뭐 시속 30km로 시내 주행하면 되게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 멀티모드 셀렉티브 이 모델은 고속 모드에서는 이제 뭐 조명 충분하다. 그러면 고속 모드로 1메가헤르츠 스캔할 수 있고요. 그 128 스테이지로. 그리고 우리는 조명이 좀 특수하고 어떤 여건 때문에 조명이 부족하다, 1메가헤르츠 다 못 쓰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이 리스판시비티 고감도 모드로 이제 그냥 명령어 하나만 보내면 한 카메라에서 고감도 모드로 바뀝니다. 속도는 떨어지죠. 속도는 떨어지는데 감도가 3배가 됩니다. 384 스테이지. 아까 스테이지 라인 수가 많으면 더 밝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테이지가 128에서 383면 3배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배가 밝아지고요. 그리고 스캔 스피드가 떨어지니까 또 노출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죠. 실제로 이미지는 몇 배 밝을지는 저희가 일단은 기본 효과만 저희가 검증했기 때문에 고객 여건에 따라서 장비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메가헤르츠 가장 빠른 속도 모드, 그리고 3배가 더 최소 3배가 더 밝은 고감도 모드, 또 SNR 모드라고 있는데요. 얘는 SNR 레이시오가 3배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노이즈가 3배가 더 좋아지는 거죠. 네. 근데 요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저희 고객사 보니까 그 256 그레이 스케일에서 1DN, 2DN으로 검출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기본 카메라 노이즈가 한 5DN쯤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 고객사의 기술이겠죠. 카메라 기본 노이즈가 5DN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1DN, 2DN 정도로 검출을 하시는 고객사가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실력인데 그런 경우에는 노이즈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ODN 수준에서 왔다 갔다 노이즈 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5보다 더 큰 것밖에 검출을 못 하잖아요. 6이나 6도 사실은 위험하죠. 10 정도는 돼야 우리가 검출할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내가 미세하게 3, 4짜리를 내가 검출하고 싶어. 그럼 노이즈를 최소화시켜야 되죠. 그런 경우에 이제 하이 SNR 모드로 하시면 이제 미세한 변화에도 내가 불리한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감도 모드, 고속 모드, 고 SNR 모드, 저잡음 뭐 이렇게 이런 모드로 명령어 하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라인에서 이제 그런 이제 카메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고속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고속이 필요한 이유는 스테이지 속도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스테이지를 무한정 빠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고속을 이야기하는 거냐? 자꾸 더 제품이 작아지니까, 더 파인해지니까. 예, 뭐 지금 웨이퍼 공정 뭐 3나노, 2나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턴이 더 작아지고 제품이 더 작아지고 경박 단수되면서 더 작게 봐야 되는데 100나노 분량도 검출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배율이 자꾸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속도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니까 스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카메라가 충분히 빠르면 배율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배율을 높이면서도 장비의 택타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메라의 제가 생각하는 최소 배율이 10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맨 마지막에 속도 비교 제가 그냥 샘플로 만든 속도표가 있는데요. 예.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속도를 감안했을 때 이 카메라의 최소 배율은 이제 10배가 되는데 10배 렌즈 개발 하나 제가 직접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배, 30배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은 있는데 이제 10배 렌즈를 저희가 독일의 슈나이더랑 같이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음, 그 10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텔레센트릭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텔레센트릭 10배 렌즈를 장착하게 되면 픽셀 사이즈가 5마이크론이니까 픽셀당 광학 해상도는 이제 0.5 마이크로, 500나노가 됩니다. 픽셀당 광학 해상도가. 그 렌즈를 저희가 설계를 했고 특히 이게 10배 렌즈라고 안 믿겨질 만큼 정말 컴팩트해요. 전체 렌즈의 전체 길이가 316mm거든요.
그 니콘 레이펙트 렌즈 아시죠? 3.5배 렌즈가 이만하거든요. 7배 렌즈는 이 정도 됩니다. 들기가 힘들어요. 저희 대포라고 부르는데 좀 옛날에 만들어진 거는 하지만 좀 팔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커서 아무도 구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크고 비싸고. 이건 정말 컴팩트하게 설계가 돼서 특히 이제 클린룸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다 비용이라서 제가 컴팩트하게 설계를 했고 하이 NA가 아주 커서 10배에 맞게 NA가 커서 검출력이 상당히 좋다고 뭐 이렇게 정성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뭐 정량적으로 이제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요거는 이제 저희 부스 오시면 데이터 시트가 있어서 뭐가 얼만큼 좋은 거냐. MTF 그래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요런 직접 만든 그 핀홀 아일랜드 요런 그 분량들 크기별 뭐 그런 컨트라스트 레이시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렌즈 맞네. 뭐 하실 수 있고요. 하이스피드 AF 이제 카메라가 빨리 지나가면 이제 고배율 렌즈가 되면 결국 심도가 매우 얇기 때문에 오토포커스가 필수가 되게 됩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오토포커스 거의 안 썼거든요. 반도체 장비 아니면. 근데 지금은 배율이 높아지면서 심도가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오토포커스가 필수가 됐는데 카메라가 빨라지면 그만큼 오토포커스 빨리 따라가면서 사실 앞서서 먼저 앞에서 빨리 가면서 높이 정보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계속 그 OPG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따라가서 정확히 베스트 포커스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저는 AF는 잘 모르는데 빨리 만드는 게 안 쉽더라고요. 보니까, 개발하는 과정을 보니까. 빨리 센싱도 해야 되고, 그리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빨리 읽었는데 이제 천천히 움직이면은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빨리 센싱하고 정확하게 센싱해야 되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 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연구소에서 이 어려운 거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10배 렌즈에 맞는 고속 AF 또는 그 10배 렌즈 말고도 이 고속에는 더 높은 배율을 써야 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현미경 오브젝티브 렌즈를 쓸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맞는 또 오브젝티브 렌즈는 좋은 것이 오브젝티브 렌즈 이런 것도 얘만 움직이면 되니까 빠른 움직임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페이로드가 작으니까요. 근데 렌즈 전체를 하려면 몇 킬로로 움직이게 되니까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10배 렌즈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전체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고속 F도 제가 개발했고 그리고 현미경 오브젝티브 렌즈만 이렇게 잡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오토포커스 저희가 개발해서 실제 저희 데모에서는 지금 오토포커스가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걸로 스캔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F도 같이 이게 다른 광학계는 간섭이 일으킬 수 있어서 제가 이제 같이 할 수밖에 저희가 싫어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서 같이 저희 광학연구소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이니까 노출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하이파워 LED는 필수가 되는데요. 열 문제부터 해서 또 파이버를 쓰면 또 파이버 오면서도 이렇게 그 광량이 감소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죠.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타입으로 소스 타입도 개발을 했고요. 여기에 적합하게 RGB까지 되는 이제 고휘도 RGB 소스도 개발을 했고 소스로는 설비가 너무 어렵더라라고 하는 경우는 아예 다이렉트 저희는 이제 그 앰비전 LED 라이트 엔진이라고 부르는데 카메라 바로 위에 엔진을 바로 달아서 그 LED 소스가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파이버를 쓰더라도 정말 짧게만 써도 될 수 있는. 그래서 LED를 바로 붙여서 할 수 있는 LED 엔진도 있고 조금 멀리서 할 수 있는 내가 라이팅 가이드는 내가 좀 직접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고리도 소스도 저희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렌즈, 오토포커스, 조명, 카메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뭐 예를 한번 들어 보면 그 10배 렌즈를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0픽셀당 0.5 마이크로 해상도가 되고요. 1메가헤르츠를 풀로 다 쓰게 되면 스캔 속도는 500ml/s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FOV는 8mm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해보니까 0.5 광학 해상도면 0.4짜리 오픈 셔터는 뭐 꽤 보이더라 정도여서 이렇게 보이더라 정도예요. 0.4 정도가.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엠빗에 저희 개발한 조명에 브라이트 필드를 쓰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도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저희 실험의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똑같이 0.5 미크론 광학계를 써서 그 8mm FOV인데 다크 필드를 쓰고
고감도 모드로 하면 속도는 좀 떨어지지만 0.2 파티클, 다크필드를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산란되는 빛만 받기 때문에 감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고감도 모드로 바꿔야죠. 아까 말씀드린 MMS 모델로 해서. 그렇게 되면 0.2 파티클도 반짝하고 보이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 10배 렌즈만 쓰더라도. 또는 이제 그 형광 검사를 할 때도 고감도 모드로 해서 형광 검사를 하게 되면 형광은 이제 형광이 된 빛이 나오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광량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럴 때는 고감도 모드로 하고 또 배율도 뭐 1마이크로면 한 5배 렌즈 정도 쓰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요게 이제 그 저희가 임의로 구한 그냥 웨이퍼 영상에서 고속 모드, 고감도 모드인데 고속 모드로 했을 때는 이렇게 어두우면 검사가 어렵다고 하면 카메라 게인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조명을 최대한 올려서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 카메라 게인을 보통 잘 안 올리잖아요. 노이즈가 같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고감도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똑같은 조건, 조명 조건에서 렌즈 바꾸지 않고 조명 바꾸지 않고 훨씬 더 밝게 내가 검사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분류를 써도 저 정도로 고감도로 나오는 거죠. BSI라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한눈에 좀, 예, 계산, 정말 쉬운 계산인데 한눈에 편하게 좀 보시라고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픽셀당 3마이크로 광학 해상도일 때, 2마이크로 해상도일 때, 1마이크로 해상도일 때, 0.5, 0.3일 때 예를 들어 본 거고요. 그러면 검출력은 제가 빨간 별표, 이건 엠비전이 실제로 그런 걸 만들어서 해보니까 눈으로 좀 이렇게 그렇더라 정도인 거예요. 참고 정보만 하시면 되고요. 뭐 조명이나 렌즈 성능이나 뭐 알고리즘 다 달라지겠죠, 실제로는. 그런데 브라이트 필드로는 대체로 그 광학해상도, 픽셀당 광학해상도 한 절반 정도까지도 보이더라. 오픈셔터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 이렇게 해서 그거 추천해 본 거고요. 왼쪽에 0.3, 0.2는 제가 패턴을 못 만들었어요. 그렇게까지 잘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냥 투사해 본 거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다크필드로 하면 상대적으로 조그만 파티클 같은 것도 산란되면은 이게 조금 더 작은 것도 디텍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3분의 1 대략적으로 좀 퉁쳐서 3분의 1 정도, 광학해상도의 3분의 1 정도 되는 파티클도 검출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 센스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게 속도죠. 그 기존에 지금 많은 현장에 수천 대가 깔려 있거든요. 이 모델이. 근데 얘로 하면 1마이크로 해상도로 가려면 300ms니까 사실은 조금 느리죠. 좀 더 빨리 하고 싶은데 보통 450, 500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위에 부제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인라인 장비는 더 정밀하게, 스탠드얼론 장비, 오프라인 장비는 더 빠르게, 같은 말인데요. 기존에는 한 인라인 장비 하려면 픽셀당 해상도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었던 거죠. 카메라 속도가 한계가 있어요. 더 빨리 찍을 수가 없으니까. 카메라가 보틀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라인 장비 하면은 픽셀당 해상도가 2, 그러면 1 정도 검출되는 장비는 인라인으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1MHz 카메라가 나오면서 인라인 장비가 0.5까지도 커버가 되는 거. 저희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변수 물론 많죠. 다른 변수 많은데 카메라 기준과 저희 엠비전이 공급할 수 있는 솔루션 광학 쪽에서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는 픽셀당 2.0 브라이트 필드로 1마이크로짜리 분량을 보는 거를 인라인 장비로 가능했다 그러면 이 카메라가 나오면서 0.3 오픈셔트 보는 것을 인라인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이거 좀 매력적인 제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뭐 삼성 반도체가 됐던 뭐 어디가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LG 디스플레이가 됐던 꽤 괜찮은 제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존에는 이렇게 되면 150ms가 너무 느려지니까 장비를 안 되는 거죠. 그냥 스탠드얼론 한 개, 두 개 정도 쓰는 것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빨라지게 되면 그럼 인라인으로 다 깔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럼 기존의 스탠드얼론 그 오프라인 장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빼서 전미를 좀 보는데 따로 빼서 보더라도 10장 중에 하나 빼서 보는 거랑 빠르면 10장 중에 2장을 빼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스탠드얼론은 좀 더 빠르면 내가 더 많이 샘플링 검사할 수 있겠다. 공정을 그래서 좀 컨트롤할 수 있겠다는 거고, 인라인 장비는 절대적 기준은 그 전체 그 라인 속도잖아요. 그러면 라인 속도에 맞춰서 이제 해상도를 희생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해상도 희생하지 마셔라. 라인 속도를 맞추면서 해상도 올릴 수 있다.
네,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희 1층에 이렇게 딱 따라서 저렇게 가시면 저희 엠비전 부스가 있고, 요 사진 실제로 때까지 말씀드린 1MHz TDI 카메라, 10배 렌즈, 고속 AF, NB 조명까지 그대로 해서 이렇게 실제로 스테이지 끌으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뭐 질문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